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골입니다. 위험한 교과서 검정 통과를 즉각 취소하라. 역사를 왜곡한 일본의 우익 성향 역사 교과서가 최근 검정을 통과하자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레이와 서적 역사 교과서는요, 일본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위험한 교과서로 분류되는데 일본군 위안부, 식민 지배, 강제징용 등에 대한 미화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교육에 사용될 교과서가 노골적으로 왜곡되고 끊임없이 퇴행하는 일본. 반면 독일은요, 프랑스와 함께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치의 책임과 과오를 가르치면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올바를까요?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자, 어제 또 일본 국회의원들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를 했죠.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일본.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역사 정의를 구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거제 장승포항에 추진 중인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최근 또다시 무산됐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시민단체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슬기로운 노무생활 시간엔 똑 부러지는 노무사 박윤정 노무사가 출연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의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지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사고 구간입니다. 315대로 마산역 방면으로 구암동 버스 정류장 지점 끝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마산 나들목 삼거리에서 구암 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 두세 번 정도 기다리고요. 반대 창원 육교에서 북면 쪽으로도 좌회전 차로가 밀리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장유나 창원 오가는 길 모두 더디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대로는 성주동 방면으로 소계광장과 용원교차로에서 밀리고 있고요. 반대 소계동 방면은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속도 더디게 내고 있습니다. 원희대로는 은하아파트 사거리에서 상남 사거리 가는 길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라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의창대로 따라 동읍 지나온 차량들 도계광장에서 신호 여러 번 받습니다. 끝으로 진주는 시청 사거리에서 공단광장 가는 길 흐름이 더딘 상태고, 또 진양으로는 신안광장에서 인사광장 쪽으로 신호 2번 정도 받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9551번님께서 부슬부슬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안전하십시오 하셨습니다. 이 마산 쪽에는 비가 좀 그친 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 비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4477번님께서 비 온 이후에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꼭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마음에 장미꽃 피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세요라고 아주 예쁜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디에 계시든 부디 무탈하고 또 대체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사는 얘기 그리고 오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2244번 샵 2244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거제에 추진 중인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최근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안건을 부결한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거제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김유철 공동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유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노동자상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고 출발해 볼까요? 예, 아마 그 대다수 국민들께서 영화, 군함도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에 대한 강제 동원 그리고 강제 노동에 대해서
좀 많이들 접하시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일제의 필요에 의해서 국내 또는 국외로 강제 동원돼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해왔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고 역사 정의를 좀 실현하자. 그래서 여전히 강제 동원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염원을 담아서 노동자상으로 제작하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 뜻을 좀 기리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네. 만들려면 뭐 돈이 꽤 들 텐데 어떻게 좀 모금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제 지역에서는 저희 2023년 4월경부터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고 예. 5월부터 모금 운동을 좀 돌입을 했었고요. 제작비 3,7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돼서 대금 지급하고 이미 동상도 다 제작이 완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동상을 어디에다 설치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제 장승포 지역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사실 이 거제 지역 장승포 일대가 예전에 일본의 어업 자본가들의 거점 기지와도 좀 같은 곳이고요. 예. 일제강점기 수탈과 착취의 상징적인 좀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태평양 전쟁이 심각할 때 이 장수포 지역에 입영준비 훈련소를 설치를 해서 우리 손조들을 태평양 전쟁에 내몰기도 했던 정말 그야말로 거제 지역에서는 그 일본 제국주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수포 지역이요. 예. 그래서 장수포 지역의 그 거제 문화예술회관 조금 이제 구석진 곳에 저희 이제 2014년부터 저희 거제 시민의 힘으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좀 기리는 거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해서 이미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강제징용 노동자상도 여러 뭐 우여곡절 끝에 소녀상 옆으로 건립을 해서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의 정의 실현, 그 역사 정의 실현을 하자. 예. 의미를 크게 기억해보자고 해서 그 위치를 좀 지정한 곳이고요. 예. 그 뭐 아마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거 왜 문제가 되지? 그거 별로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19일 거제 시민들의 모금 운동으로 만들어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장승포 예정지가 아니라요. 거제시청 주차장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참 참담한 좀 마음입니다. 저희가 예.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거제시와 긴밀히 좀 소통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박종우 거제시장이 이제 거제시 공공조형물 조례에 의해서 행정 절차를 잘 밟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찬성을 한다라는 입장을 좀 밝혀왔었었고요. 예. 저희 추진위도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건립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립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지난 11월에 1차로 좀 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예. 뭐 이유는 장수포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고 행정 부지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이런 이유였는데 예. 저희들은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거제 시민들의 건립 촉구 서명을 또 받아서 2차 심의위원회를 신청을 좀 했고요. 3주 만에 한 1,700여 명의 거제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거제시로 전달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2차 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불허 결정이 났습니다. 예, 나중에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심의위원회라는 행정 절차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고 그리고 편향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저희 추진위는 행정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미 시민들의 모금으로 제작까지 다 완료된 이 노동자상을 예. 박종우 거제시장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이유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거제시청 앞 주차장에 그 트럭에 실어서 지금 현재 주차를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거제시청 주차장에 그 노동자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트럭에? 네, 맞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상황인데 그 심의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1, 2차 심의위원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 반대가 많고 행정부지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그런 이유로 이제 부결을 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 거제시도 주민들의 반대를 좀 이유로 들었고요.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반대를 하면 뭐 여론조사라든지 시위를 하거나 뭐 데모를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여론조사나 찬반 투표 같은 객관적인 절차가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먼저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보면 예. 내부위원으로 시공무원 관계 부서장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조형물에 이제 식견이 있는 전문가분들, 시의원, 지역주민 대표 6명,
이렇게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 중에 이제 지역 주민 대표라고 참여한 심의위원께서 건립 반대 의견을 이제 1, 2차에 거쳐서 꾸준히 좀 내고 있는 분이신데, 근데 이 거제시는 이분의 의견이 장승포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작년 여름에 저희 추진해서 직접 장승포 주민단체 대표분들과 면담을 할 때 당시에는 장승포 수변공원에 제 애초에 처음에 장승포 수변공원에 좀 지으려고 했는데 예. 장승포 수변공원에 짓는 게 아니면 장승포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녀상 옆에 짓겠다 하면 주민들이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분인데 예.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좀 입장을 바꿔서 주민들과 뭐 논의도 안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 장승포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반대다. 이런 입장을 좀 계속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민 대표가 주민들의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고 또 대표가 주민들의 또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표자도 아닌데 예. 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주민 대표란 사람을 그 반대하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심어 놓으면 뭐 그냥 나는 앞에서는 찬성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반대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진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참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서 공고를 한 뒤에 구성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을 두 차례 모두 담당 부서가 임의로 좀 구성을 했고요. 특정 문화예술연합단체 인사가 두 번이나 참여를 해서 심의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일단 뭐 그게 첫 번째 적법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둘째로 사전에 좀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대표라는 심의위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그 심의위원에게 이번 심의위원회 참여를 한다 들었다 반대표를 좀 찍어달라 라면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 담당 부서에는 시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주민대표 심의위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이 심의위원 구성을 명단을 듣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누군가는 정보를 줬다는 사실이고 예. 또 누군가는 심의위원회 깊이 좀 개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지 않느냐. 예. 이 자체로 보면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편법이고 이제 편향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좀 진행이 됐다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8134번님께서 대한민국에 친일파가 많아서 쉽지가 않네요 하셨고 6873번님께서는 과거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배우고 가르쳤으면 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무참히 끌려갔던 우리 지역 선조들을 기리는 노동자상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주차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정말 이 전국에 이미 벌써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8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 저희 추진해서 건립한 노동자상도 시에서 시비로 나라 예산으로 해서 제작해도 모자랄 판에 거제 시민이 모금을 운동을 해서 직접 제작을 했던 동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정말 일제히 전쟁 범죄, 강제 동원의 인권 유린의 역사를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역사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선배들이 고생하고 또 누군가는 인생을 바쳐 싸우시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시대 많은 후배들이 이제 발전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저희 추진위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수탈과 그다음에 인권 유린 이런 부분에 정말 실망하고 분노하고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21세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과 지역에서부터 싸워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활동을 지금 이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남 지역에 많은 양심 있고 합리적인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거제시청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조속히 건립되고 올바른 역사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주시기를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거제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김유철 공동대표였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활 속 노무 상식을 알아보는 슬기로운 노무 생활 시간입니다. 똑 부러지는 노무사 박윤정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정치를 비롯해서 네. 여러 분야 뉴스를 보면 네. 녹취 파일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사자 간 녹음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사자가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녹음 파일을 증거로 많이 제출하고요. 요즘 뭐 직장 내 괴롭힘이다,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도 당시 상황 등을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음만 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직장 동료의 대화나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 등을 녹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장점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상담 오면 요런 건 좀 진짜 녹음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습관이 안 되면 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을 하다 보면 아주 결정적인 대화 녹음 같은 게 있으면 다른 증거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증거에서는 녹음만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당사자 간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 없고 실제로 소송 갔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네, 자료가 될 수가 자료가 있다.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당사자 간 녹음은 괜찮은데 사무 공간에서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제3자가 봤더니 이거 녹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요. 네네네. 근데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겐 다 같이 들리는 대화였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를 위반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 공개된 장소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사무 공간에서 타인인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사실 사무 공간이 크지도 않고 말하면 다 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하고 의견이 좀 나뉘고는 있습니다. 예. 사무실에서 얘기를 한다면 공개적인 장소니까 이걸 녹음한다고 해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녹음했다 네. 하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렸다. 예. 내가 입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그냥 몰래 가서 녹음한 것도 아니지 않냐. 당사자한테 가서. 이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인데 이건 비밀 녹음이 아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이게 들릴 것을 예상하고 대화를 했을 거고 예. 그러면은 녹음될 가능성을 인지했을 거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지방법원에서는 요거를 비밀 녹음이 아니라고 인정한 곳도 있습니다. 아. 예. 하지만 지금까지 주류의 법원 판례를 보면은 제3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설령 가청거리 내라고 하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안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예. 옛날에는 아예 이거는 제3자는 무조건 녹음하면 안 된다. 요렇게 무조건 엄격하게 판단을 하다가 예. 최근에는 이제 요게 당사자 간의 유일한 증거고 좀 녹음할 만한 대화 내용이었다라고 판단이 들면 지방 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걸 조금 완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주류는 조금 이제 좀 그래도 제3자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예. 내가 다른 이유로 녹음기를 켜놨는데 예. 마침 그 대화가 녹음이 됐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제 요렇게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네. 사례가 하나 있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이렇게 보면요.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내부에 설치된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아하. 3일 동안 계산대 주변에서 이루어진 손님하고 종업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했는데요. 예. 이것도 법원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봐서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요? 네. 요양센터에서 이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이제 근로자가 동료 요양보호사가 요양센터에서 입소해서 지내던 사람한테 음흠. 부적절한 은사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였냐면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 떡이 생기지.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린다. 어디다 갖다 버릴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건 좀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보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했어요. 근데 이거를 요양센터의 원장한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라고 해서 예. 요거를 이제 불법 녹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이런 사안을 보면은 예. 아, 요거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형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민사적으로는 그건 좀 다 별개로 판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억울한 일을 파헤치기 위해서 네. 3자의 녹음을 하더라도 그거는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은 꽤 높다. 형법적으로는 예. 처벌될 수는 있지만 예. 민사적으로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아, 이거 어렵긴 하네요. 그게. 예, 그렇죠. 근데 막 그러다가 예. 내가 중간에 껴들어서 네. 말을 해요. 그- 누구 씨 그러시면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저도 대화 당사자가 네. 되는 거죠. 그럼 그건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세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예. 사무 공간에 두 사람이 주된 대화 당사자예요. 음흠. 근데 나는 대화에 간간이만 끼어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대화 당사자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 그 예. 사람은 대화 당사자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이거 정말 증거 자료를 꼭 만들어야겠다 네. 싶은 분이 있다면 중간에 껴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략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근데 그 회사 내에서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인사 담당자와 노동자가 얘기하는 경우 네. 사실 보면은 좀 민감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녹음기를 들고 가는 거 괜찮을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경영자 쪽 입장에서는 뭐 확실한 자료를 좀 남겨놓고 싶겠지만 또 앞뒤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바뀌어버리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네네네.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런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를 개별 면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상담실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붙여놓는 경우 많아요. 뭐 지금 상담하는 내용은 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이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법하고 민사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형법적으로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민사상 타인의 음성권이나 이런 거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 뭐 인사 담당자든 아니면 들어오는 근로자든 타인에게 먼저 이 대화는 녹음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녹음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서로 깔끔하겠네요. 근데 네. 본인이 만약 그 상대방이 아니 요거는 뭐 대화 내가 녹음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래 녹음을 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 이 담긴 내용이 예.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여튼 복잡한 내용이긴 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자세히 또 알아보는 네, 시간 감사합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박은정 노무사와 함께했고요. 0500번님께서 예쁜 하루 시작해봅시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쁘고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